과거 댄스 음악 위주였던 무한도전 가요제가 올해 들어서는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음악으로의 저변화를 꾀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 서해안 고속도로 음원이 나오는 즉시 나는 가수다 못지않게 상당한 열풍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일이고요.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뮤지션들이 심혈을 기울인 곡들이라 곡 하나하나가 무한도전 시청자들의 가슴에 와닿고 보는 이들의 영혼을 맑게 해줍니다. 그렇게 즐겁게 보고 들으면서 무한도전 가요제 준비를 지켜보다가 결국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먹먹한 가슴을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도통하지 않았던 솔직한 자기 이야기로 뜻하지 않게 감동을 준 유재석이 이번에는 이적이 그의 인생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멋진 시적인 가사에 은은한 멜로디가 더해 많은 이들을 울려버렸습니다. 게다가 곡을 만든 이적의 부연 설명에 따르면 유재석이 현재 20대를 위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유재석이 무명 시절 그랬던 것처럼 역시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보통 20대들의 삶이기도 하지요. 거기에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에 점점 좁아지는 취업문, 가면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상. 장밋빛 인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미래, 그게 바로 20대들이 직면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말하는 대로 마치 나의 고민인 것처럼 어디서 하소연할 때는 없고 꾹꾹 참으면서 다 내가 못난 탓이라면서 가슴을 치고 살아야 하는 20대로서 구구절절 다 마음에 와닿는 가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한창 하고 싶은 것이 많고 꿈도 많은 나이에 말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없다고 포기를 배우고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회의를 느끼는 우울한 청춘 자화상을 잘 그려낸 노래이기도 하고요. 아마 제 자신도 20대로서 앞으로 뭐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울고 고민하는 나날들이 많기에 내일 뭐하지? 난 왜 안 되지라는 단어에 내 마음을 들키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려고 하더군요. 가만히 이적의 노래를 경청하면서 눈시울이 붉혀지면서 애써 눈물을 참고자 하는 흔적이 역력하던 유재석은 가슴에 확 오는 시적인 가사이지만 막상 본인이 이런 묵직한 주제를 담은 노래를 부른다고 하기에 큰 부담감은 느끼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이 노래는 자신의 과거 아팠던 시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소 자기 자랑,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빨개지는 유재석은 자기는 아직 20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서 약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방송을 통해 수많은 20대들의 사랑을 독차지함은 물론 그들이 본받고 싶은 연예인 중 한 명에 속하는 영향력 있는 인사입니다. 유재석은 20대들에게 상당한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활동 이외 대외 활동에 참여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MBC만 챙길 수 없다면서 SBS, KBS의 이름까지 거론할 정도로 공중파 3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바쁜 MC이긴 하지만 어느 연예인처럼 대학생들을 위해서 강연을 한 적도 없고 하다못해 자신의 인생을 글로써 표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본인 이야기를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유재석의 특성상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밝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책으로 쓰자면 유재석만큼 현재 20대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불러주는 유명인사는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재석이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오로지 성실과 겸손 하나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 MC 자리에 오른 입지전지적 인물이잖아요. 처음 시작은 화려했지만 차츰 내일 뭐하지를 걱정하고 왜 난 뭐래도 안 되는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잠 한숨 제대로 못 잤던 눈물겨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 과정에서 인생이 참된 의미에 대해서 몸소 일깨웠던 유재석이죠. 서점에 가면 자기가 예전에 얼마나 고생했고 어떻게 그 과정을 극복하여 성공했다는 입지전지적 성공 신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자라라는 젊은 친구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가르침이죠. 분명 유재석이 그간 걸어왔던 길도 그런 책들 못지않게 젊은이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재석은 굳이 책이나 강연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자신의 본업인 방송을 통해 어느 책보다 더 크게 와닿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배울 점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행할 때도 예능 출연이 나선 게스트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면서 배려하면서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묻어나오는 겸손함과 진실됨에 끊임없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유재석입니다. 거기에다가 뒤처진 출연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려고 하는 리더십까지 갖추었지요. 게다가 유재석은 현재 대중의 사랑으로서 과분하게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그래서 내가 자기 시간이 없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자기 생활이 좋고 방송국과 시청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기가 얻고 있는 인기가 내가 예전에 이만큼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얻은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지 않는 것도 당연지사고요. 그래서 유재석은 가면 갈수록 고개를 숙이고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달리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도 하고요. 20대 시절 김동률과 함께 결성한 카니발 활동 당시 같은 20대의 시선으로 앞으로 힘차게 날갯짓을 할 수 있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위의 꿈이라는 명곡을 만들었던 이적인 터라 의도적이진 않지만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본받을 점이 많은 유재석의 면면을 분석해본 결과 유재석이야말로 지금 20대들에게 가장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는 사람으로 제격이라고 판단한 듯 싶습니다. 유재석은 내가 무슨 일하면서 겸손하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유재석이야말로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수많은 20대들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지금은 하는 일마다 잘 안되고 주저앉지만 언젠가는 유재석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국민 MC잖아요. 비록 노래에 대한 기교도 표현력도 부족하지만 유재석이 한때 거쳐야 했던 막막했던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그대로 걸을 수밖에 없는 20대들을 대변하면서도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살며시 보듬어줄 수 있고 지금은 울지만 내일은 유재석처럼 웃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품게 할 수 있는 명곡을 만난 것 같아 그 노래를 선물 받게 된 20대의 한 사람으로서 유재석, 이적에게 너무나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부디 조만간 이 세상의 수많은 20대들이 내일 뭐하지? 난 왜 안 되지를 걱정하기보다 앞으로는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품고 유재석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11일 KBS 연예가 중계의 개그 콘서트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왕년
스타들을 조명하는 코너가 방영되었습니다. 판유걸, 순풍산부인과 의찬이 등 예전에 잘나갔던 이를 찾는 위대한 유산의 황연희의 절규에 덩달아 화제가 되긴 하였지만 그 중에서 최근 개그 콘서트에 깜짝 출연하여 눈길을 끈 김진을 빼놓을 수 없죠. 한때 안녕 순백 피부로 큰 인기를 모았던 김진. 뿐만 아니라 남자임에도 술을 잘 못하는 희귀한 캐릭터까지 더해 두고두고 화제가 되었죠. 그동안 활동이 뜸해 김진이 근황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요 근래 다시 나오고 예전에 맹활약했던 영상도 방영되어 그를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그 당시 옛 추억도 더듬으면서 많이 반가우실 듯합니다. 그런데 과거 김진의 활약상이 담긴 영상 중에서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리포터가 보이더군요. 네, 그는 바로 다름 아닌 현재 최고 MC로 각광받고 있는 유재석입니다. 김진이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당시 그는 방송사 리포터를 하면서 인지도를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상당히 어린 나이에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하여 탄탄대로가 예상되는 듯 했으나 자꾸만 방송국 언저리만 돌던 시절. 혹시나 지금 하고 있는 리포터까지 잘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걱정돼서 밤잠을 설치던 힘들었던 나날들. 일이 너무나도 잘 안 풀려 그만둘까 고민까지 했던 심각했던 시간들. 하지만 유재석은 오히려 그 시간을 약으로 여기고 그래도 자신한테 이 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언젠가 만인에게 인정받을 해뜰 날을 기다리며 매사 최선을 다했죠. 자신과 닮았다는 무거운 메뚜기의 탈도 쓰고 행사 MC로 다닐 때 춤을 잘 못 춘다고 욕을 먹어도 애써 웃으면서 조용히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어쩌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빈틈이 보이지 않고 완숙미까지 더한 최고의 진행자로 거듭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자신의 힘들었던 무명 시절을 방송에서 털어놓지 않은 유재석임에도 작년 무한도전 서해안 가요제 말하는 대로 작사 때문에 힘겹게 털어놓는 지난날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처럼 불안한 잠자리에 누워 내일 뭐하지?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시간들. 그러나 자신만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는 분도 많은데 어찌 감히 투덜거릴 수 있겠느냐. 시청자가 있기에 내가 열심히 뛸 수 있는 것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시절을 겪는 이들에게 따스하게 다가가서 위로해주는 유재석입니다. 어떤 이는 유재석이 상당히 길고도 험난한 무명 생활을 보냈기에 불성에서 동정에서 유재석을 측은하게 여기고 힘든 시절을 겪었으니 저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해야 하고 인정해주자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유재석이 과거 힘든 시절만 들먹이면서 정작 그 동정심에 취해 현실에 안주하는 평범한 방송이었다면 강산이 변하고도 더 변한 지금까지 최고 MC 특히 젊은이들에게 유독 인기 많은 방송인으로서 또 하나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을까요? 네, 유재석의 힘들었던 시절과 그 시절을 극복했던 성과를 떠올리면서 나도 노력하다 보면 유재석처럼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 는 롤모델로서 좋아하는 이들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불평불만보다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더 나은 미래를 절실하게 꿈꾸다 보면 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성공 이후에도 나태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몇 안 되는 유명 인사니까 더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던 시절. 그럼에도 오히려 자신에게 일자리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하고
남들을 꺼려하는 메뚜기 털까지 쓰면서 도전적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또 스타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올챙이 시절 잊지 않고 매사 겸손하고 더더욱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면서도 주위에 대한 따스한 배려까지 가지고 있는 유재석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인물로 등극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개그맨 겸 MC 유재석 씨가 자의적으로 만든 인성 논란이 화제입니다. 관련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 인성 논란이 화제입니다. 진짜 인성 논란이 아닌 유재석이 자의적으로 만든 인성 논란 에피소드이죠. 6일 방송된 tvN 유퀴즈 온 더 블럭 2이하 유퀴즈 2에서는 이태원 누사단길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유재석과 조세호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유재석과 조세호는 이태원에서 시민들을 만난 후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태원에서 맛집으로 꼽히는 냉동 삼겹살 가게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유재석과 조세호는 의외의 인물을 만났죠. 바로 개그맨 김대범입니다. 유재석은 너무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며 반가워했죠. 이후 유재석은 오늘 점심이 좀 늦었다며 삼겹살과 찌개를 주문했고, 냉동 삼겹살은 ASMR이 중요하다며 손수 마이크를 고기판에 가져갔습니다. 삼겹살 굽는 소리는 그대로 방송됐으나 유재석 얼굴에 기름이 튀어 웃음을 자아냈죠. 또한 유재석은 내가 이렇게 쌈을 좋아하는지 몰랐다. 그동안 유퀴즈에서 쌈을 먹는 모습이 많이 방송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인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삼겹살 2점을 먹겠다고 셀프 인성 논란을 양산했죠. 그러자 조세호는 이건 인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셀프 인성 논란에 동참해 웃음을 자아냈죠. 본인이 말하고 본인이 행하는 인성 논란입니다. 유재석은 만두로 인한 인성 논란 이후 두 번째 인성 논란을 만들어내며 묘한 재미는 만들어냈죠. 이에 온라인에서도 뜨거운 반응입니다. 과거 MBC 무한도전에서 휴지를 2장 사용했다는 이유로 인성 논란에 시달렸던 유재석은 핀잔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유쾌하게 만들어내며 재미를 더한 것입니다. 유재석과 이휘재가 오랜 친구라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지난 추억이 재미있게 다가오는 것도 이해하지만 문제는 이휘재가 단독으로 초대된 토크쇼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진들을 위한 자리였지만 결과적으로 해투는 이휘재 과거 이야기로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해투가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출연진들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게서 진심을 뽑아내는 능력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유재석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보여준 이들의 모습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휘재, 추성훈, 장현성, 타블로가 출연한 해투는 말 그대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성 출연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출연 역시 특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사 프로그램을 홍보해 보다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방송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위한 방송이라기보다는 이휘재의 마당발 소개가 전부라는 인상을 받게 했습니다. 연예계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휘재의 능력 자랑은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는 호기심보다는 비호감만 키우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작과 함께 박명수와 티격태격하던 그는 유재석의 과거 이야기에 재미를 들이고 다양한 폭로전을 이끌며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타인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일지는 모르지만
해투는 최소한 그런 프로그램과 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방송은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슈퍼맨 출연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이는 추성훈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랑이 때문일 겁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사랑이를 위한 방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관심과 인기는 대단하니 말이지요. 슈퍼맨 출연진들 중에는 처음으로 추블리 부녀가 광고를 찍으며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새삼 깨닫게 했다는 사실도 흥미로웠습니다.